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장구류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장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구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영상은 그 모토GP라는 레이싱의 사고 영상입니다. 일부 발췌한 영상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안전장구류가 최고로 갖춰진 레이싱이죠. 대부분 선수들은 원피스로 된 슈트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하이바들은 헬멧들은 전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상체에 에어백이 내장된 슈트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보시면은 이렇게 미끄러져도 확실히 다쳤다고 보기 어렵죠. 선수들이 미끄러지고 나서 벌떡 일어나는 거 보면은 다쳤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사람을 보호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달리는 속도는 거의 시속 100에서 150km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 속도에서도 미끄러져도 저렇게 다치지 않는 안전장구류들을 갖추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다치지는 않죠.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안전장구를 보면은 보통 이제 헬멧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자켓, 그리고 바지, 글러브, 부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성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헬멧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멧을 먼저 알아보면은 현재 법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반드시 착용해야 될 장비는 헬멧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56조 6항 그리고 160조 3항으로 벌금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안전장구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은 뭐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2만원 정도 부과합니다. 요거는 자전거도 동일하게 부과를 하고요. 좀 특이한 거는 동승자가 미착용을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2만원을 부과합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은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인명보호장구라고 그래갖고 수용차용 안전모를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통합에 의하여 차광력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은 구조일 것, 그리고 안전모 뒷부분에는 야간 운전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이라고 8가지가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형태로 보면은 풀페이스 헬멧, 그리고 하프, 반모, 시스템 헬멧 여러가지 많이 나와 있죠. 헬멧은 어떻게 강조하더라도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은 안면부를 가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잠깐 이게 그 연구 자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안면부를 가를 확률이 거의 전체 확률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턱 부분이 뭐 보면은 19.4%, 15.2% 이런데 턱 부분을 가장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풀페이스 헬멧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풀페이스 헬멧을 사용 안 하는데 턱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풀페이스 헬멧을 쓰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은 머리가 땅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헬멧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좋은 걸 착용하셔야 됩니다. 상처는 대부분 흉터를 남기기는 하는데 치료하면은 그걸로 끝나요. 하지만 이제 뇌를 다치면은 진짜 정말로 오달수 형님이 이야기하신 얘기가 있죠. 내가 지금 밥 먹을 때 떡바지하고 침 질질하면서 밥 먹는다니까. 밥 주면 막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하프 페이스 헬멧 이상은 착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은 반모라 그래갖고 수박 껍데기 같은 헬멧들 착용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특히 이제 아메리칸 타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보호가 안 돼요. 앞면도 보호가 안 되고 어디도 보호가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요식행위죠. 요식행위로 이런 헬멧들을 착용하는데 이런 헬멧들 착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헬멧은 반드시 인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32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따라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인증은 KC마크로 인증을 합니다. KC마크로 인증을 하는데 국내 수입, 제조, 판매되는 것은 모두 다 KC마크를 받게끔 돼 있어요.
요거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도입이 돼서 2011년도에 뭐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 KC 마크가 붙은 헬멧을 사용해야 됩니다. 원래 법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되는 헬멧 중에서 이런 KC 마크가 있는 거를 제가 몇 개를 못 봤습니다. 저도 지금 독일산 헬멧하고 이태리산 헬멧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 다 KC 마크가 없습니다. 직수한 헬멧이기 때문에 저마저도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은 DOT, 그리고 유럽은 ECE, 일본은 JIS,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샤프, 크래쉬, 스넬 뭐 이런 마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국내 제조하는 회사들도 이 KC 마크 인증을 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검사비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문화된 상황이죠. 그냥 헬멧만 쓰면은 전부 그냥 법규를 위반을 안 한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젠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규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혹 보면 이제 뭐 정상적인 오토바이 헬멧이 아닌 뭐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헬멧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전거 헬멧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범칙금지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헬멧이 어떤 거냐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가벼운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가벼운 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반모나 뭐 아주 뭐 수박 껍데기 같은 헬멧들은 무지하게 가볍거든요. 그런 걸 쓰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볍다는 이유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오토바이 헬멧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내피 두께라든가 아니면 안에 이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 그리고 내피가 있기 때문에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카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죠. 뭐 헬멧이 뭐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수두룩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헬멧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카본 헬멧도 뭐 1250g에서 한 1500g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저가 때 괜찮은 헬멧들은 뭐 한 1500에서 한 1700g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에서 그램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선바이저, 그러니까 선글라스가 내장된 헬멧이 좀 편합니다. 근데 이 선글라스 대용을 할 수 있는 선바이저가 저도 써보면은 품질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햇빛에서는 대부분 이제 제 성능을 발휘하는데 터널을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은 전혀 안 보이는 선바이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선바이저가 달린 헬멧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EQRS라고 그래갖고 에머전시 퀵 릴리즈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헬멧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헬멧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헬멧을 써보다 보면은 사이즈가 너무 큰 거를 고르게 되면은 압박감이 전혀 없는 헬멧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압박감이 없으면은, 너무 압박감이 많아도 문제죠. 그렇긴 한데 피곤하고 그런데 압박감이 너무 없어도 이게 잘못하면은 속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는 하이베가 돌아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압박감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써보면은 확실히 조금 가격대가 좀 있는 헬멧들이 편하기는 해요. 머리 위 압박감이라든가 볼 압박감 이런 것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편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소리를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헬멧에 따라서 바람소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헬멧들은 특정한 주파수에 따라 바람소리가 나기 때문에 귀를 굉장히 거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안에다가 소음방지용 귀마개를 좀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넥커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친커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턱 부분을 가려주는 작은 그 커튼이 있죠. 그거를 설치를 함으로써 바람 소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헬멧들이 국내에서 제조된 뭐 헬멧들도 사실은 서양인 머리에 많이 맞춰서 헬멧을 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수요보다는 외국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서양인 머리에 많이 맞춰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 외국제 헬멧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국내 사이즈하고는 좀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헬멧은 착용을 해보고서 구입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켓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켓은 이제 가죽 자켓이나 아니면 합성 섬유 자켓이 있는데, 대부분 자켓에는 이제 팔꿈치 보호대라든가 아니면 어깨, 등, 가슴 보호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켓들은 그런 보호대가 없이 자켓이라고 팔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보호대가 포함되어 있는 자켓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서 펄럭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달리다 보면 펄럭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귀에 크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펄럭거리다 보면 어깨 부위가 이제 펄럭거리죠. 헬멧하고 부딪혀가지고 되게 신경 쓰이게 합니다. 자켓도 안전하게 만든 자켓들은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무거워요. 되게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쪼여오는 느낌도 들고 압박감도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얇은 외투 같은 걸 대신해서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자켓은 오토바이 전용 자켓을 입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켓이 좀 비바람을 막아주면 좋겠죠. 비바람이 강한 자켓, 그리고 땀 투습성도 좀 좋은 자켓이 좋은 자켓이라고 그러겠죠. 웬만한 자켓들은 대부분 다 20-30만원, 비싼 거는 돈 100만원씩 하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자켓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바지는 청바지 형태로 된 바지도 있고요, 가죽 바지도 있고, 그리고 합성 섬유 바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안쪽에 엉덩이부나 아니면은 골반부가 케블라 섬유로 보강이 된 바지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이나 골반에 프로텍터라고 그러죠. 프로텍터가 반드시 들어있는, 프로텍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달린 바지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일반 청바지에다가 외장형 프로텍터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고 나면 도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장형 프로텍터들이 저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느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돌죠. 아니면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래서 도움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싸구려 10,000얼마짜리 예초기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냥 추울 때 바람막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외장형 프로텍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러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글러브도 상당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대부분 넘어지면 땅을 짚게끔 돼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사람이. 그래서 가죽이나 합성 섬유로 된 글러브들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손바닥, 손등, 손가락 보호대가 반드시 있는 글러브가 좋습니다. 대부분 다치는 게 손바닥을 많이 다쳐요. 거의 손바닥을 다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등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바이에 찍혔을 때,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땅을 짚으면서 손가락이 접힙니다. 손가락 보호대가 있는, 프로텍터가 들어있는 글러브를 반드시 착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 터치가 될 수 있는 글러브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터치가 가급적 되는 글러브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터치 글러브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터치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 은박지를 붙이면 터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좋은 글러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츠는 가죽이나 합성섬유나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복숭아뼈, 발가락, 발목 보호대는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정갱이를 보호할 수 있는 롱부츠가 제가 보기에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반부츠라고 그래갖고 숏도 아닌 롱도 아닌 그 중간 정도는 되는 부츠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갱이까지 올라오는 부츠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부츠도 서양놈들이 많이 신는 거기 때문에 신어보면 발이 굉장히 쪼여요. 그래서 반드시 부츠도 신어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는 이제 평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마당발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츠를 신으면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합니다. 부츠는 반드시 신어보고 구입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차라리 가죽으로 된 신발 군대 전투화 같은 거 신으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일단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안전화가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화 같은 경우는 발등이라든가 발가락, 그리고 발목 보호대가 달려 있거든요. 애지간한 그냥 폼으로 나온 가죽 신발보다는 공사 현장 안전화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차라리 이쁜 그냥 공사 현장 안전화 신으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는 하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목 보호대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상체를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격들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덥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보호대를 빼고서 옷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이게 등 보호대나 가슴 보호대만 빼더라도 되게 여름에 이렇게 입어보면은 시원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가볍게 느껴져요. 예, 저도 해본 짓인데 절대로 보호대는 빼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호대라든가 아니면 무게 때문에 안전장구를 좀 등한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숨과 바꾸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절대로 보호대가 있는 장구들을 착용하시고요. 또 도로에서 대부분 보면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있죠. 가드레일이 철제로 된 가드레일이 있고 시멘트로 된 가드레일이 많이 보일 겁니다. 네, 철제로 된 가드레일은 절대로 오토바이 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차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레일이지, 오토바이를 탄 사람한테 철제로 된 가드레일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밑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은 그 가드레일 밑으로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면서 머리가 가드레일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사고가 크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드레일 지주대에 사람 몸이 닿게 되면은 뭐 허리가 거기 닿는다든가 그러면 척추골절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사망하는 게 그 철제 가드레일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지주에 허리가 꺾여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철제 보호대가 있는 곡선로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그러시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콘크리트로 된 가드레일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보호장구를 잘 했다고 그래도 가드레일에 들이박으시면은 진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구를 갖췄다고 해서 안심하시고 과속하시고 신호위반하시고 막 그러시면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잘 타는 것보다는 오래 안전하게 타는 게 훨씬 더 잘 타는 거라고. 안나 무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